예, 안녕하세요. 이주원 원장입니다. 동경여고 1학년 학생 학부모님들만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하려고 모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셨네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주인공이니까. 이번 중간고사 어느 과목은 좀 괜찮은데 다 잘 본 건 아니죠. 그렇죠? 잘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중간고사 분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항상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무엇이든 다이어트를 끝내도 그렇고요. 아니면 방학을 맞이하고 혹은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리뷰하는 습관들이 꼭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고 중간고사가 끝났죠?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중간기말은 딱 9번이 남아있어요. 3학년 1학기까지. 바로 시작되는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도 당연히 우리 학교의 중간고사를 과목별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영여고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혹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부모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리뷰한 친구 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가능하면 일단은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딱 들었으면은 한 이틀 정도를 넘기지 않고 기말 대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리뷰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우리 학교 이제 중간과 기말 사이에 우리가 진행해야 될 생기부에서 챙겨야 될 것들, 요걸 위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고사는 지금 영어 교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받고 계신 자료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신 분석 리포트를 한번 좀 보내보시겠어요? 내신 분석 리포트. 예, 동영여고 마크가 있는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시게 될 거고,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직접 우리 동명여자 1학년 내신 대비를 진행한 안현준 선생님이 나오셔서 분석 자료를 통해서 같이 리뷰를 좀 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현준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간고사가 좀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에서 조금 벗어난 스타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딱 받아보고 이번에 조금 커트라인이 많이 내려가겠다. 1등급 커트라인이 많이 내려가겠다 하고 예상이 좀 들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동명여고에 왔을 때는 영어 내신을 좀 따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왔을 텐데 아이가 이제 예상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나와서 좀 걱정되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역시나 나는 조금 예상대로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기존 커트라인보다 커트라인 내려가기 때문에 많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도 이제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일단 외부 지문이 나왔어요. 원래 동명여고에서 외부 지문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외부 지문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앞으로 계속 외부 지문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요즘 추세를 좀 따라가는 추세가 되는구나.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겠구나라는 게 조금 두드러진 양상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보기 지문에 한글 해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그 교과서에나 또 모의고사에 있는 질문들을 다 암기하고 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도 그 보기 지문이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형태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이것만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단호하게 평소 때 좀 챙겨가야 되고 그리고 독해력을 분류해야 됐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성적 올리기 힘든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엔 조금 아이들 그런 추세로 갔는데 사실 근데 이 근방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부 시험 스타일이 보통은 지금 외부 지문이 나오는 추세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이렇게 막 달달달달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위주뿐만 아니라 기본 형식들에 조금 자기 영어 실력을 길러야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여고도 그렇게 조금 지금 가는 추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기말고사 때 조금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후반에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을 예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도 한 88점대 후반? 그러니까 88점 정도로 커트라인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는 거죠. 보통은 한 93점에서 94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조금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조금 어려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지금 얼굴이 많이 어둡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안 간 거는 이제 내신을 좀 따기 위한 건데, 그렇죠?
우리 아이가 조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런 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중간 기말고사부터 앞으로 계속 시험이 예측에는 만약에 이 체제를 조금 유지한다면 외부 지문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럼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은 사실 근데 외부 지문이 진짜 미치도록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때 조금 단어를 챙겨가는 아이들이라면 사실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어떠한 얘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지문을 풀어나가야 하니까 이거 뭐지? 하고 당황했을 거고, 그리고 또 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막 당황하면서 이제 시간 좀 많이 뺏겼을 것 같아요. 나 그러면서 좀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외부 지문이 한 문항이면 다행인데 한두 문항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는 사실 이 정도 비슷하게 나오던지 아니면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좀 낮춰져서 아마 난이도를 조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조금 더 쉽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나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상대평가를 해서 어쨌든 등급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지금 추세는 단기간에 달달달달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때 단어 암기해야 되고 독해력을 길러야 돼요. 이번에는 정말 독해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분명히 내가 워크북 풀면서 이 내용이 얘가 가리키는 건지 뭔지는 다 알아. 또 단순 지체주로 얘가 가리키는 뭐지? 얘가 가리키는 게 뭔지? 그걸 워낙 동명적으로 많이 냈기 때문에 얘가 가리키는 걸 써라 이런 게 주관식으로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그걸 연습했는데 나는 얘가 분명히 가리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걸 이제 얘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다 영어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휘력도 단지 그냥 단순하게 다음 중 어휘가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거기 밑에 잘못된 어휘가 있으면 이것이 뭘로 대체될 수 있다 그걸 영어 지문으로 보기 지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이 해석이 안 되면 이걸 풀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면 계속 그거 해석하느라고 시간 잡아먹다가 오역명해서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추세가 평소 때 조금 열심히 독해력을 길러야 되고 단어 챙겨가야 되는구나. 동명여고도 이제는 좀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늘어나는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였죠? 얼굴이 지금 네, 근데 지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챙겨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뭐를 틀렸지라는 걸 보면서 일단 듣게서 틀리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무분별한 아니면 이렇게 불확실한 시험이 많이 나올수록 내가 뺏기지 말아야 될 분명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듣게서 절대 점수가 깎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문 다 꼼꼼하게 외우면 점수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단어랑 듣기랑 합치면 비율이 거의 모의고사랑 그 교과서 나오는 비율대로 30, 30,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챙겨가야 되는 전략을 조금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법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점수가 깎이면 안 되고 요약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은 요약문 빈칸에 있는 단어들을 다른 단어로 쓰게요. 지문에 없는 단어로. 앞글자만 딱 주어지고. 근데 다행인 건 동명여고는 그래도 지문 안에서 찾아서 써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약문을 맞추려면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워크북 많이 풀어봐야 돼요. 워크북을 기본적인 거 테스트 보는 거, 워크북 풀어보는 거 그걸 소홀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워크북에 나오는 요약문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워크북에서 계속 요약문 풀어보면서 이 지문의 핵심 단어는 이 단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크북 푸시는 거 좀 소홀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진짜 독해력을 길러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 범위 안에서 그냥 달달달달 벼락치기로 이렇게 외울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조금 동명어도 조금 벗어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진짜 실질적인 좀 독해력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좀 마음가짐을 내가 테스트 진짜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진짜 평소 때 이걸 꼼꼼하게 해석하면서 좀 문장 분석해가면서 단어 챙겨오고 독해력을 좀 길러야겠구나. 그리고 워크북 같은 거 소홀하게 풀지 말고 워크북 풀어가면서 내가 이 지문에서 어디 단어가 핵심이구나라는 파악하고 있어요. 똑같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게 어쨌든 패러프레이즈에서 나올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외부 지문은 진짜 답이 그거 하나밖에 없죠. 진짜 평소 때 단어로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진짜 뭐 어떻게 다르게 뭐 할 수가 없고, 근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미치도록 어렵게 내지는 않는구나. 딱 고1 수준 정도의 지문을 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볼게요. 자세하게 다른 분들. 네, 이번에 내신 분석 제가 자세하게 그 레포트에다가 조금 분석을 해놨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수정 범위가 많죠? 어머니들도 조금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듣기 교재가 들어가는데 이게 1 범위에서 5, 그러니까 1에서 5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도 다 이걸 해줘야 될 만큼 양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단원장 맨날 달달 들고 살고 있죠? 네, 이게 범위가 진짜 많아요. 1과에서 15과까지. 네, 이번에는 16과에서 30과가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표제어, 뭐 단위어, 유의어, 그 다음에 예문이 다 500 이상은 되는 그것까지 그래서 매번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외부 지문이 늘어나고 이런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일수록 이렇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에서 점수를 절대로 뺏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런 점수를 확실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교과서는 두 지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거는 외부 지문이 한 문제가 나왔었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독해력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다음에 앞으로 외부 지문 좀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일단 단어장이랑 듣기에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 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조금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교과서, 모의고사, 그다음에 부교재랑 단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나왔을 때 다 세 가지가 영역을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어떤 거 하나도 이렇게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다 챙겨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 좀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정말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대다수로 출제했어요. 아예 그냥 보기에 한글 보기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고 영어에도 영역풀이도 나왔고 단순 지침이었는데 원래는 이게 가리키는 게 뭐라 이게 가리키는 게 뭐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지? 라는 것을 다 영어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거기서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다음에 원래는 듣기나 어휘션 한 일부에 그냥 한 문제씩 어려운 문제 킬러문항으로 좀 놔두고 그걸로 변별력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진짜 다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였구나. 독해력을 좀 딸리면 아이들이 좀 힘들었겠구나. 잘 안 풀렸겠구나 했고 그다음에 보통 단어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에 예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문을 그대로 출제하는데 한두 문제 정도는 짧은 대화 지문을 만들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짧은 대화 지문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조금 세 줄 정도의 독해 지문이 있어요. 어려웠죠. 그리고 그 독해 지문 냈다는 거 그 안에 또 어려운 문법도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문법이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됐구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짧은 단어 대화 지문에서 지문으로 바뀌니까 세 줄에 어떤 독해 지문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아이들이 좀 부담이 많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외부 지문은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한 문항이 출제되지만 앞으로는 계속 출제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 싫으시겠지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봐서 그쵸? 네.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왜냐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봐야지 다음에 어떻게 좀 출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조금 대비해서 이렇게 기말고사를 대비해야겠구나라는 걸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정답을 고르는 건 사실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칠해놓은 게 얘네가 단어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단어들인데 옛날에는 이런 게 그냥 짧은 대화문을 놨어요. 되게 쉽게. 근데 여기에 보면 문법적 가정법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가정법을 이용한 아예 문장으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도 소대 구문으로 해서 아이들의 해석을 조금 해야 되는 문장들로 출제가 된 거죠. 짧게 달큰적인 게 아니라 그죠? 여기도 지금 뒤에 애들이 딱 문법적으로 보면 나 문법이 너무 약해. 근데 지금 전치사부터 관계대명사가 벌써 이렇게 나와버렸어? 이거는 독해 지문은 아닌데? 단어를 활용한 그냥 예문인데 이런 데 나왔어 그러면 애들이 그냥 머릿속부터 잘 해석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어법 지식이 없는 아이들은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제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단어 문제에서 다른 거는 좀 그대로 나오는데 이렇게 한 문제씩
막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이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도 보면 이제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였고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짧은 대화 질문을 했었거든요. 제가 비교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기출문제로 이제 연습을 했을 때는 작년 기출문제만 보고 아 이거 좀 풀만하네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거 풀면서 아이들 진짜 어렵네. 좀 해석 좀 힘들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벼운 이런 대화 질문으로 그냥 짧게 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조금 진짜 어법 실력이 조금 필요하고 독해력을 요구하는 질문들로 좀 바뀌어가는구나. 이렇게 좀 추세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바뀌었고, 네,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였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아이들이 좀 나왔어요. 그죠? 어려웠죠, 여러분들? 그죠? 그냥 지칭하는 거 다음 주 밑줄 친구에서 이거 애들 해서 안 되는 애들 없거든요. 이 지문이 보면 그냥 논쟁에서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거기 말려 들어가지 말자 뭐 이런 지문이었어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아이들이 딱 봤을 때 the other person 하면 논쟁을 할 때 두 명이 논쟁을 하는데 내가 아는 상대방이라는 건 애들의 해석이 다 되거든요. 숙제도 풀었고 애들 다 했는데 얘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A가 가리키는 말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한글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영어로 적어놓은 거죠. 나는 상대방이라는 걸 아는데 이거를 A를 reference to your opponent, 이 opponent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opponent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지문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에서 상대방을 언급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 난 분명히 얘가 뭘 가리키는 걸 아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걸 풀어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올바른 것에, 그러니까 다음 주 올바른 것을 하나를 찾아가 아니라 올바른 것의 개수는 이러고 찾은 거예요. 하나도 못, 내가 하나를 놓치면 이게 점수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이것도 보면 그냥 intentional, 사실 이거 제가 예상 문제로 뽑아준 문제인데 저는 어휘 문제로 얘가 잘못된 어휘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이게 잘못된 건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근데 여기 원래 intentionally 이렇게 그냥 가야 되는 건데 요거를 잘못됐네. unintentionally 원래 주문은 unintentional이에요. 의도적이지 않게라고 잘못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적절해 대체한다면 intentionally라는 단어로 대체한다면 더 적절할 거야 라는데 얘가 잘못된 걸 알지만 이 지문이 해석이 안 되고 아이들이 풀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1번, 2번 해서 잘 찾았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그냥 이 지문으로 대체될 거야 라고 해서 아이들이 요거를 해석하는 게 조금 까다롭게 나왔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독해력을 요구하는 지문들이 나오겠구나. 나는 분명히 얘가 가리키는 뜻을 다 아는데 저게 해석이 안 되면 좀 풀어내기가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요번에 난도가 올라가고 커트라인이 아마 내려가는 문제를 작용을 했을 거고요. 전반적인 문제가 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문제를 풀 때 좀 까탈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문법도 이렇게 딱 요게 딱 밑줄 짝짝짝짝 그어주고 잘못된 것을 골라라, 잘못된 것을 몇 개인지 골라라 이렇게 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진화돼서 아예 그냥 전체 문장을 밑줄을 그어. 그러니까 그냥 띡띡띡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막 벼락치기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 근데 요거는 고1만 그런 게 아니라 고2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고2도 원래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딱딱딱 눈에 보이게끔 해놨는데 아예 전체적으로 문장을 쫙 밑줄긋고 여기서 잘못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공부하라는 얘기인 거죠. 문법 문제도 이렇게 조금 진화돼서 나오구나. 이제는 앞으로 조금 우리가 이런 데 좀 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보다는 이렇게 더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우리가 대비하려면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걸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넣진 않았지만 제가 분석 리포트에도 놨었거든요. 근데 요약 문제에서 아이들 또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주관식 부분에서 그것도 사실은 항상 요약 문제 나올 때 동명여고는 그 지문 안에서 단어를 찾아서 바꿔서 써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이들 기억할 거예요. care about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맞지? 신경 쓰다라는 단어가 나왔어. 동사야. 근데 그 자리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들어가는 단어를 써라 이렇게 나왔어. 근데 거기 지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care about이라는 동의어랑 be concerned about이라는 동의어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찾기가 너무 힘들었겠군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옛날에는 딱 찾을 수 있게끔 나왔다면 이번에는 얘네들이 그 수거나 영어의 단어를 모르면 좀 찾아내기 힘들게끔 그렇게 조금 진화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문제도 많이 까탈스러웠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당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외부 주민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독해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내신 대비 기간 안에 짧게 달달달달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평소 때 단어 챙겨가야 되고 평소 때 독해력 길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짧게 했다 안 했다 쉬었다 갔다 이렇게 하면 정말 독해력은 길러지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일단 단어예요. 독해력이 확 늘지는 않지만 어쨌든 단어 양을 가지고 해서 해석 지문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문제에 대비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아이들을 조금 지도하실 때 아이들 이제 막 공부했다가 안 했다, 공부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내신 때만 쫙 하려고 그러고 막 벼락치기 하려고 그러고 그런 시험이 이제는 좀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조금 감안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동명여고는 워낙 문과 중심의 학교이기 때문에 영어가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때 대비하는 거 있는데요. 아까 시험 범위 맞춰서 제가 매 수업마다 이제 주요 문장 어순 배열을 해요. 어휘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주요 문장 어순 배열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장은 중요하니까 외워서 봐서 매 시간마다 어순 배열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단어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정말 이 단어를 다 보거든요. 이 예문에 있는 단어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정말 꼼꼼하게 가서 이번에는 그래도 3회독은 할 수 있게끔 테스트 시간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1학년들은 테스트 시간을 이렇게 막 스킵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늦게까지 남아서 다 하고 가는데 정말 수업 외에도 이 테스트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어머님들께서 감지하셔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험 전날에 이제 직전보한 게 이 시험하고 똑같은 포맷으로 해서 정말 모의 시험처럼 똑같이 시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적중된 사례도 저희가 잘 해놨거든요. 근데 이걸로 조금 부족하니까 직접 모의를 이제 1차, 2차로 봐요. 그 전에서 이제 조금 정말 여기 어법에서 틀린 거 다 고쳐서 찾아서 고쳐 써라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로 조금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에는 동명여고 1학년 내신을 제가 직접 담당을 했었어요. 사실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동명만의 쪼가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이 동명의 내신을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되게 생경한 음식, 막 똥양꿍 이런 거? 이런 맛이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영영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요양문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한국말이 시험지에 별로 없는 시험지. 근데 이제 우리 안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각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내신만의 쪼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명의 쪼죠. 그러니까 수능스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그 내신 쪽으로 너무 깊이 있게 자기만의 칼날을 갖고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명 처음에 선택하셔서 지원하셨을 때에는 예일이나 뭐 이대국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약간 치이느니 정말 동명 가서 약간 더 내신에 유리한 부분을 좀 선점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하셨을 텐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말고사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끝났는데 그 점수가 성적표에 기재가 되나요? 안 돼요. 그렇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합산하고 수행평가가 들어가야 생기부에 처음 그 성적이 기재가 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말고사 잘 보려면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변하죠. 그렇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중간고사를 출제하신 선생님이 기말고사의 출제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각 과목 선생님이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수학도 통사도 통과도 그 각각의 선생님의 뇌를 해킹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직접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번 한다고 그게 막 오케이 알아냈어 감 잡았어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도 어떤 학교를 딱
맞게 되면은 부단히 계속 열어보고 또 연구하고 또 막 붙여놨다가 다시 연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걸 반복을 해야지 겨우 감을 잡는데 학생이 한 번에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동양여고 와서 첫 내신 받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뇌를 해킹해서 기말고사 때는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유인이 될 건지를 우리가 좀 면밀히 공부하면서 학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한다고 대학에 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한다고 대학에 붙여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모의고사, 즉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일단 내신이 정말 중요한데 동남여고에서 이제 교과가 어떻게 깔려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다 4단이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 한국사 들어갔죠? 한국사 3단위. 한국사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1학년 때. 그리고 통사가 3단위, 통과가 4단위 맞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이 1단위 맞죠? 자, 그리고 실용경제가 1단이 들어갑니다.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하진 않고요. 특히 통합과학이 4단인 것은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탐구실험까지 1단위가 또 들어가잖아요. 안현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 굉장히 문과스러운 학교인데 1학년 보니까 통합인 이 시중에 기본적으로 통과가 4단이고 탐구실험까지 1단이라서 과학 과목이 5단이나 되는 좀 이런 특이성을 갖고 있는 학교의 내용입니다. 보셨죠? 그런데 1학기의 평균, 되게 희소식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렇죠? 뭐 예일여고나 이대고거나 아니면 대성고나 이렇게 딱 갖다 들이대면은 일단 어렵진 않죠. 왜냐면 범위부터가 사실 그렇게 막 되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시험에서 국수형의 평균 점수를 한번 보실까요? 국수형의 평균 점수가 59.8, 59.6, 66.2점이에요.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평균이 낮아요. 자, 그리고 이 옆에 가로 열고 이제 두 자리 숫자가 찍혀 있는데 보시면 19.1, 18점, 17.9 해서 일단은 표준 편차, 즉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위와 아래로 쫙 퍼져 있는 그런 어떤 포진된 그 어떤 편성표라고 보실 수 있는데 표준 편차가 어찌됐건 뭐 20을 넘어가진 않고요. 그렇다고 한 자리 수는 아니고 보통은 뭐 18, 19, 17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평균 비슷한 애들이 겁나 많은 거죠. 바글바글. 자,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 이게 모든 고등학교에 똑같이 나오는 현상은 아니고요. 2학기가 되니까 평균을 보실래요? 평균이 약간씩 떨어지는데 영어는 겁나 떨어져. 영어는 2학기가 되니까 얘들아 66.2였던 영어 평균이 52.3으로 떨어지죠. 무려 뭐야 지금 뭐 10점 이상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쵸? 1학기 영어 내신보다 2학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3월 모평보다 9월 모평이 어려우니까 단어 수도 좀 더 늘어나고 내용이 좀 더 깊어지는 건 있겠지만 그렇게 막 못 따라잡을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갑자기 출제자가 바뀌어갖고 2학기 때 선생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평균이 낮아지는데 골 때리는 건 표준 편차는 높아져요. 무슨 현상이에요? 이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학교는 2학기가 되면 알아서 애들이 포기해주는 애들이 더 발생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평균이 떨어지고 표준 편차가 늘어나요. 못하는 애들이 점점 서서히 더 늘어난다. 놔버리는 거야. 공부 못하겠어. 복잡해. 힘들어. 포기하는 애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현상이 우리 학교의 특징입니다.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이거 보고 너무 좋았는데 진짜 대박. 어머님 걱정되세요? 내 새끼가 저럴까봐? 좋기는 지금 우리 애가 이걸 파는데 지금 내가 좋아할 사람이 아니다. 이러시면 안 그러게 만드시면 되죠. 이게 모든 학교가 동일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표준에서 저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사실. 평균 점수도 저렇게 낮은 학교가 별로 없어요. 사실 약간 남자고등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우리 학교 왜 무시해? 우리 학교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피해의식 있는 거야. 그런 의도로 전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정신 딱 멘탈 부여잡고 끝까지 내가 하던 대로만 하면은 점점점 늘어나서 올라가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학교 성적표상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자, 이 성적표 이제 조만간 받으실 거잖아요. 이제 꼬리표 받고 뭐 이렇게 받을 건데, 보시면 일단 과목이 뭐가 있는지를 다 파악을 좀 해주세요, 학부모님들. 이거 우리가 딱 들어도 또 나중에 또 까먹고 막 이런다고요. 다른 학교랑 좀 다른 거고, 과학이 단위수가 좀 높다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자, 그리고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성찰 등급.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2학기 될수록 애 멘탈을 잘 잡을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좀 못 봤어도 계속 아이를 이제 독려하고 용기 주고 지지하고, 네가 꼴등을 해도 엄마 딸이고 1등을 해도 엄마 딸이고 5등급을 해도 3등급을 해도 엄마 딸인 건 맞는데, 내가 너의 수험생활 동안에 최소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지지하겠다. 이런 자세로 약간 롱텀으로 계속 바라보시면 남의 집 딸하고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이 페이지는 이렇게 내신 성적표를 보시는 거고, 두 번째로, 자, 일단 우리 학교는 일단 동명을 저는 동명 그 간담회 했을 때, 우리 2월에 발표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딸도 2005년생이거든요. 어머님도 2005년도에 애 낳으신 거죠. 인정병원에서 낳으셨어요, 혹시? 혹시 4월? 좌욕하다 만날 거? 저도 2005년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만약 동명여고 같은 학교가 있었다면 정말 농담 아니고, 저는 예일여고가 저희 동네에 있었으면 안 써요. 근데 동명여고가 저희 동네에 있었으면 저는 썼을 것 같아요. 100%. 이거 아주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왜냐면 저는 이걸 다 봤잖아요. 몇 년간 계속 봤고, 내신의 추이도 좀 알고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아주 그냥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동명여고는 일단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학부모님들이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시냐면 내신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주인공인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쉽다고 느끼진 않을 수 있어요. 경쟁을 어찌됐건 하는 거니까. 니네가 뭐 딴 데 다니다가 전화하고 비교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냥 처음부터 이설적으로 충분히 들어가는 건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딴 데에서보다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거는 팩트 맞아요. 그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다른 학교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내신 땄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C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걸 동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학교를 예일여고로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동명여고에서 국수형이 우리 아이가 88점, 90점, 92점을 받았어요. 이러면 잘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정도면 시작이 나이스! 이렇게 해서 약간 맥주 한 잔 각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평균 점수가 70.7, 56.2, 67.9 정도 되고 표준 편차가 이 정도 되는데, 우리 딸내미 88점, 90점, 92점 받았으면 이 학교에서 211 나오고 내신 1.33 등급 딱 찍는 거예요. 느낌 오셨어요? 1.33? 난리 난 거죠. 난리 났어. 근데 우리 비슷한 딸내미가 예일여고를 간다 그러면, 자, 평균이 달라요. 이 학교가 지금 평균이 더 높죠. 아까 우리 학교 이거보다 지금 평균 더 나눴잖아. 50점대 난리 났잖아요. 근데 예일여고는 84.8, 70.3, 84.4 이 정도 되는 좀 높은 평균을 갖고 있고, 시험도 어려운데 더 높아요, 평균은. 그리고 원점수가 92, 90, 93인데 이 딸내미가 가져온 등급은 2, 3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교보다 얘가 공부 더 잘하는 애예요, 지금. 그쵸? 근데 얘가 갖고 온 내신은 2.33 등급입니다. 보통 2.33은 일단 서영고 가긴 좀 힘들어요. 빡세요. 못 가죠. 서울대 일단 무조건 못 가고, 1.33 나오면 약간 서울대 느낌 나오지 않나요? 그쵸? 조금 더 해가지고 1점대 완전 개 초반으로 만들어가고 약간 지금 받아야 되나?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유리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학교 스타일의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첫 번째로는 무슨 전형을 우선으로 놓으셔야 되냐면, 우선이에요. 우선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우선 전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 교과 전형 뭐예요? 인간이 뽑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뽑아요. 계산기가 성적만 집어넣으면 합격각, 불합격각이 다다다다닥 나오는 아주 깔끔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신 점수만 내라고 하진 않아요. 수능 최저를 맞추라고 하죠. 아무튼 이 전형을 우선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동명이 뜬 거예요, 이번에.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데 이 집 딸내미는 얘는 어떻게 대학가냐? 얘는 교과를 생각할 거면 여기 가면 안 됐죠. 교과를 우선으로 생각하면 여기 가면 약간 무리수고, 종합전형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종합전형으로.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저는 되게 답답한 게 제일 황당한 게 이거예요. 예일여고 다니다가 이대국어로 전학을 왜 가는 거야? 아니 예일여고 다니다가 가재울로 전학 가면 내가 이해를 해. 예일여고 다니다가 그럴 수도 없지만 동명으로 전학 간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 예일 다니다가 이대국어는 왜 가는 거야? 같은 데를 그냥 같이 뭐 교복 자랑할 일 있나? 두 벌씩?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뭔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가 입시에서 무슨 전형으로 써야 될지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누구 얘기 들으면 거기가 난 것 같고 뭐 어떻게 나중에 되겠지 막 이러는데 그래봤자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은 자꾸 가지 뭐가 그렇게 되게 많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 전형으로 좀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원서 6개를 쓸 때 교과 전형을 우선 전형으로 좀 쓰셔야 되는데 교과 전형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수능 최저 맞춰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모의고사 이제 수능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우리 학교 조건에 맞는 거를 과목을 꿀조합을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다 잘 볼 필요는 없고. 자, 그때 우리 3월 모평 보셨잖아요, 학생들 그렇죠? 3월 모평 성적표 학부모님들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도 계시죠? 그렇죠? 안 받으신 분은 딸내미가 안 갖고 온 거예요. 학교 어딘가 있다 그럴 거예요 지금. 그쵸? 그리고 엄마 그거 사실 나 처음 보는 시험이라서 시간 내에 풀지도 못했고 듣기 평가하는데 어떤 애가 제 책이 계속 갖고 개 짜증나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성적표입니다. 근데 그 성적표 보시면은 반드시 파악하셔야 될 섹션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보시면 원점수가 있어요. 원점수 100점 만점에 우리 딸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몇 점을 가져왔는지 원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단이잖아요. 저 시험은 옆에 있는 하나고 애들도 봤고 대성고, 예일여고, 선정고 다 봤어요. 전주 상산고, 뭐 용인 외대고고 다 봤는데 이 시험을 동일한 날에 한 달 한시에 똑같이 시험 봤기 때문에 전국구 시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명여고에 우리 반에 내 석차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전교 석차도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당연히 전국 석차도 당연히 나오죠. 근데 전국의 석차라 그러면 뭐 12,000도 그러면 삘이 안 오잖아요. 12,000도?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석차를 보시지 말고 전국 거는 100분위를 보시면 돼요. 100분위라 하면 얘가 만약에 국어를 얘가 90점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전국에서 한 상위 92% 안에 드는 거예요. 상위 92% 안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전국에서 상위 8%, 완전 최상위 8% 안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8%면 92%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0분위가 높은 과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등급이 3 나왔다, 2 나왔다, 5 나왔다, 뭐 점수가 90점이다 이런 것들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100분위의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 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난이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과목들의 100분위 퍼센트를 보시면서 높은 100분위가 무슨 과목이지 우리 딸내미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섹션으로 오시면 여기 국수형과 모든 과목마다 보충이 필요한 문항 번호 같은 게 막 끼랄같이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우리 애가 틀린 문항의 번호죠. 자, 이렇게 막 써있으면 더럽게 많이 틀렸네 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 문항수가 갖는 의미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어과는 1번부터 45번까지 즉 45문항이 나와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저한테 31번 무슨 문제야? 물어보시면 제가 빈칸주론요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번호가 갖고 있는 정확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듣기는 1에서 17이고 18번부터 30번까지는 주제, 요지, 제목, 실용문, 목적 뭐 이렇게 시답지 않은 독해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18번에서 만약에 30번까지 중에 와르르 틀리고 잡아졌다 이러면 얘가 영어 실력이 되게 부족한 거고 31에서 40번까지는 좀 틀릴만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틀렸으면은 앞에 건 싹 맞았는데 여기가 틀렸다 그러니 한 2등급 이상 달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고 막판에 43에서 45까지 중에 틀리면은 시간을 분배를 잘 못하는 거라든가 장문이거든요. 마지막 페이지. 긴 글을 읽어내는 호흡이 딸린다든가 집중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분석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번호들이 이렇게 탁 뜨면은 조금 어머니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이걸 가지고 학원 상담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이제 성악군에서 지금 이제 18년째, 19년째 지금 학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부 뭐 예를 들어 목동이나 대치동에서 이렇게 좀 빡센 동네들 있잖아요. 학원가 빡센데 이런 데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뭐 안현전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오시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너무 착해요. 어머님들도 다 너무 좋으세요. 대부분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 근 20년간. 그래서 그게 과연 좋은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호구야 뭐야. 진짜 막 전기세 내주고 진짜 미쳐버려. 학원이 어떻게 다 알아서 해요. 일주일에 2번 보는데 매달마다 애들 앞으로 지금 수학이랑 합쳐서 100만 원 쓰지 않으세요? 거의 돈백 들어가지 않아요? 교재랑 뭐 이거저거 하시면은. 그러니까 적은 돈이 진짜 아니고 이게 한두 달 하나 갈 게 아니라 진짜 거의 1년, 2년 이상을 이렇게 100만 원씩 애한테 이렇게 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내 앞으로 내가 꼬박꼬박 나는 내 화장품이랑 내 모용실로 나는 30만 원씩 쓰겠어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매달마다 어떻게 써요 우리가? 근데 애 앞에는 이렇게 큰 돈을 쓰고 있는데 틀린 문항수가 나왔을 때 컴플레인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약간 논의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수학은 수학학원 선생님, 영어는 이제 담당 선생님 이렇게 논의할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교 선택 간담회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이제 분명여고 하기 전에 그때 외부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른 타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어머님들이 왜 오셨는지 알죠. 간 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분명이나 예일 중에 내가 대충 들어보고 괜찮으면 아예 애를 이쪽으로 주소지를 할까? 뭐 이러고 오신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득될 게 일도 없어요. 진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 어머님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배웠던 거 하나는 뭐냐면 애가 중3일 때 이런 성적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애가 무슨 미리 이거 시험 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시험지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중3인데 고1 거, 고2 거 국수형을 다 풀린 거예요. 시간제서 옆에서. 그러니까 애가 중3이면 하란다고 하진 않잖아. 뭔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걸 다 분석을 해갖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한테 갖고 오셔서 요 정도면 동명 가면 몇 등급 나와요, 쌤? 요 정도면은 예일여고 가면은 내신이 몇 등급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좀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아까 저기 대흥동, 마포 막 이쪽에서 이제 엄마들이 막 2명, 3명씩 오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들이 몇십만 원씩 내는 그 과목들 선생님한테 가만히 있겠냐고요. 틀렸으면은 왜 틀렸나요? 따지려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뭐 수가 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아이의 성향은 이러이러하고 제가 어떻게 할 테니까 선생님 좀 얘를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지금 답 주지 않아도 된다. 알고 있어라. 나무 조치가 안 취하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 전화드린 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이런 참견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너무 착해서 우리 동명 학생은 진짜 너무 찐 착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자기가 스스로 가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쉽진 않아요. 너무 얕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까지가 수강료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권리고요. 이거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정시로 애들 보낼 건 아니니까 정시로 대학 보내실 건 아니잖아요. 가까운 하나고도 정시로 대학을 보내진 않아요. 재수생이나 정시로 가는 거지. 하나고등학교는 정시로 대학을 보내는 학교가 아니에요. 수업 자체를 정시에 맞춰서 하지도 않아요. AP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수능 공부도 안 시키는데. 하나고등학교의 서영고 수많은 이 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100% 다 수시입니다. 근데 동명여고가 무슨 정시를 가요? 당연히 수시로 대학을 가야죠. 그래서 교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능 과목 이렇게 다 맞지만 다 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딸내미의 꿀조합은 국어랑 영어일까? 국어랑 탐구일까? 국어랑 영어랑 탐구일까? 수학과 탐구일까? 이런 꿀조합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국어랑 수학이랑 합치면은 100분위가 몇 %인지. 지금 얘는 발가락을 풀었는지 지금 8.62% 아니에요. 그러니까 꼴등급에 속하는 애 건데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고 70몇 %, 80몇 % 이렇게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두 과목, 세 과목을 합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의 성적표를 보고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6월에 목표 봐요. 3, 6, 9, 10일 딱 4번 봐요. 3월달 끝났고 6월, 9월, 11월 3번 남았어요. 1학년 때. 그리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도 3번 남았고. 그래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표에 분석 자료들을 어머니께서 4번만 쫙쫙쫙 하시면 돼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도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애 원점수 다 확인하세요. 그래서 너 기말고사 때 몇 점까지 올려야겠니? 그리고 니네 학교 지금 등급으로 봤을 때 몇 점까지가 1등급이래니? 이거 애들 다 알아요. 영어 몇 점까지가 1등급이야? 대충? 88. 이렇게, 예. 많이 진짜 조금 어려워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는데 90년대 원래 초반 정도는 됐었는데 알잖아요, 애들이. 엄마, 우리 학교 영어 내신의 1등급 컷은 88점인데 내가 받은 게 82점이야. 그래서 엄마 나 2등급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말고사 때 몇 점 받아야겠니?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점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목표 잡고 또 이런 모의고사 성적표 분석을 다 하시면 어떻게 되시냐면요. 겨울이 올 거예요. 그때 어머님들이 50만 원 버시는 거예요. 그 성적표 가지고 모의고사 성적표 가지고 가서 그 진단 받는데 50만 원 내요. 남의 손에 우리의 성적표 이런 것도 아닌데 뭐 생기부 진단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돈 낼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이 왔어요. 그럼 우리 새끼 이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모의고사에 몰입해야 될 꿀조합의 과목들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뭐랑 뭐랑 합치니까 100분위가 제일 높더라. 그쪽으로 밀고 가야 되는 거지 못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막 어떻게 올리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신은 좀 그런 게 필요하지만 모의고사만큼은 잘하는 걸 자꾸만 올려서 최저를 맞추는 전략을 하나라도 이렇게 해보면 엄청나게 든든하다니까요. 내신만 이제 몰입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적표 보시는 말씀은 일단 이 정도 정리해서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중간고사 그리고 3월 모평 딱 이렇게 시험 봤는데 앞으로 각각의 1학년 과정에서 3번의 내신, 모의고사도 3번이 남아있어요. 시험을 본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저희 둘째 딸 2005년생 그 아이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개중에 아닌 학생도 있겠지만은 내공이 좀 부족하다. 시험을 잘 보는 방식에 대해서. 이번 시험이 무슨 요일날 시작했어요? 이렇게 들려요. 월요일 이렇게 들려요. 월요일. 그래서 끝난 건 무슨 요일이야 그러면? 금요일. 주말을 거치지 않았네요. 주말이 없었네요 중간에. 그렇죠? 네? 어린이날이 정말 너무 가혹하다. 어린이날을 걸치다니.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4일 밤이 안전하셨어요? 시험을 보다가 월요일, 화요일 시험을 보다가 수요일이 어린이날이야. 그리고 목요일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화요일 밤, 내일이 어린이날에서 하루 쉬는 밤, 이 5월 4일날 저녁 때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때 어디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어디 있었어요? 스터디 카페 있었나요? 집에 있었나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나요? 마치 내일이 시험인 것처럼?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근데 거의 1학년들이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껴있으면 금요일 밤이 마치 수능 끝났냐? 미쳐갖고 돌고 앉았어.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목요일 밤, 즉 내일이 시험이 끝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1학년 학생들은 대박 일주일 동안 시험 보는 거 싫어하냐? 이러고 미쳐버리겠다 그냥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이제 호흡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이 무슨 국가고시처럼 하루 종일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수능처럼 뭐 점심 먹고 또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체력 때문에 딸려서 못 봤다?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밤에 꼴딱 새도 키키마저 두 과목 보는데 그거는 체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집중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을 많이 봐봐야 생기는 노하우고 또 이렇게 약간 실패도 하고 실패 가운데 리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험은 아시는 것처럼 실력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가하는 일이래요.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범위의 내용을 10회독을 하는데 그 10회독하는 방법들을 출제 경향에 맞춰서 출제자의 뇌를 해킹하는 차원에서 대비를 했었어야죠. 불필요한 것들 안 하고, 그렇죠? 자, 이거 중요하고 시험 시간, 집중력, 자, 또 플래너, 반복 학습할 때 집중력, 뭐 이런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사를 지금 3단인데 여러분들이 범위가 딱 정해져 있었죠. 한국사를 미리 뭐 이렇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미리 해온 애들은 조금 수월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해당되는 범위를 소화하는데 내가 몇 시간이 걸리는지를 계산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 정도 분량이면 내가 몇 시간이 들여야지 1회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3회독을 해야 문제를 푸는지 이런 여부를 잘 몰라요. 국어 공부하는 법,
암기과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제점만 지적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유튜브 깔려져 내신 리뷰하는 방식들 그리고 기말고사를 어떻게 플래너를 세워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확실히 좀 있어요. 플래너 준비 없이는 일단은 1회독을 다 못하고 시험을 보니까 영어로 따지면 뭐 10회독을 하고 나서 이제 지문을 10번을 봐야 된다고 10번을 보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연필을 대자마자 바로바로 풀릴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시험에 대한 얘기는 일단 조금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중간고사와 모의고사를 이제 잘 봐야 돼요. 계속 잘 볼 수 있게끔 만드시면 좋겠고 비난은 금물입니다. 비난을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비난을 하는 순간 관계가 끊어지고 애는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데도 자꾸 뭔가 부족한 걸 비난하거나 이러면 애는 더 힘들어지게 되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태에서 자, 이 길 끝에 내신 다 봐서 10번 다 보고 모의고사 봐가지고 최저 만들고 그래서 3학년 1학기가 되잖아요. 그때 원서를 6장을 쓸 거란 말이에요. 원서. 자, 그럴 때 우리가 도대체 이 길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잠깐 분위기를 환기해서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21학년도 충암고등학교 이과반의 실적을 충암고가 자랑을 하려고 자기네 홈피에다가 고스란히 올려놓은 그 내용을 저희가 복붙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색깔이고 글씨체고 저희가 손댄 게 없습니다. 자, 작년에 좀 잘 보냈어요. 그렇죠? 근데 충암고는 서부학군에 딱 기준이 되는 학교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학교 다니고 되게 나쁜 학교 다니고 딱 그냥 평균. 의예과를 2명이 나갔어요. 요 녀석은 저희 학원의 출신이에요. 자, 이렇게 쭉 갔고 일정을 의대 갈만하죠? 갔어요. 갔고 여기를 보시면 2.3등급이 건대 기계항공학과를 갔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그리가 돼요. 2점대 초반이 건대 정도 가거든요. 기계항공학과. 근데 좀 내려보니까 얘는 뭐예요? 대박. 3.3등급이 건국대 환경공학과? 싫어요? 이상했어요. 재수생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같은 학교인데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가 충암고잖아요. 그런데 같은 충암고에서 한 놈은 2.3등급이고 하나는 3.3등급인데 같은 건대에 공대를 합격한 거잖아요. 얘는 대박 난 거죠 진짜. 근데 얘 당연히 무슨 전형으로 갔습니까? 얘는 당연히 종합이죠. 3.3으로 교과로 못 가. 쟤는 아마 교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충암에서도 이 현상에 대해서 고무적인 느낌이 들어서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실적은 뜨끈뜨끈한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올라간 그 선배들의 실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충암고등학교 생기부도 다 봤어요. 현재 충암고 1.12등급의 전교 1등 생기부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야 무슨 생기부에 꿀이라도 발랐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꿀 좀 발랐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발라.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는요 여러분들은 이사학번이에요. 이사학번. 대박. 이사학번 30년 차이 실화냐? 자 이사학번이 여러분들 재수 안 하면 니네 이사학번 되는 건데 이사학번 때는 입시 실적이 그러니까 입시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첫 번째 논술이 폐지가 됩니다. 그 주변에 혹시 논술을 좀 좋은 데 갔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끝났어요. 현재 고3, 고2까지 괜찮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고1 여러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적성고사가 또 폐지가 돼요. 적성고사 나중에 이제 내신 좀 안 나오면 약간 이걸로 좀 비빌 수 있는 언덕이었는데 얘도 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증가를 하죠.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전에 2년 됐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사건 때문에 이제 대서 특별히 돼서 이게 입시 구조를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공정성 강화 방안이니까 그때 발표가 됐던 게 정시를 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교과를 늘려라. 그래서 각 대학이 이걸 다 늘린 거고 우리는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동명여고는 그로부터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약대가 대입 전형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생기부에서 일부 항목들이 사라지거나 미기재되거나 축소된 거 아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이 우리 딸내미들 낳으실 때
올해가 애 낳는 사람이 거의 없대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뭐 그런 거 따지고 애 낳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 그냥 애가 생겼고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난 건데 난리 그때가 뭔 일 있었나? 왜 이렇게 줄었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대입 수능이 딱 앞서 있으면은 그 전날 이렇게 막 뉴스에서 발표를 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있는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있는 날로 전국의 수험생 55만 명이 입시를 치르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뉴스 앵커가 발표를 하는데 55만 명은 입시를 치르는 숫자에서 약간 틱피컬한 고정적 숫자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53만 명, 48만 명, 42만 명이었다가 현재 고3인 애들은 42만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보다 한 학년 위인 언니들 있죠? 그 언니들은 41만 명. 여러분들은 앞자리 숫자가 바뀌고 39만 명밖에 입시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우리 고등학교 하나 선택할 때도 전체 전교 인원수가 쪽수가 많은 학교를 가야지 유리하잖아요. 그래야 상대평가인 내신을 잘 볼 수 있으니까 등급이 올라지니까. 근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인원수가 계속 축소가 됐다는 거죠. 이것도 후하게 잡아서 39명이에요. 왜냐면은 재수생을 12만 명을 넣었잖아요. 11만 명이 계속 똑같이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줄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많이 잡아보면은 39만 명이고, 또 웃기는 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또 늘어. 그 뒤에가 무슨 황금대식인가 뭔가 그거라며. 그래서 그런 거 맞춰서 낳는 사람들이 더 신기해 죽겠어. 그런 거 딱딱 맞춰서 낳아요? 애를? 근데 아무튼 우리는 39만 명 정도가 입시를 치르는 해에 딱 걸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저게 유리하다는 건가? 불리하다는 건가? 뭐라는 건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국적으로 입시를 치르는 애들이 줄었대요. 그쵸? 그리고 작년 1학년보다 동년 1학년이 올해가 인원수가 적어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작년 같았으면 동년여고 1학년에서 1등급을 받는 애들이 예를 들어 14명이라고 칠게요. 14명인데 올해에는 똑같은 수준의 애가 14명이 1등급을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인원수가 적었으니까 14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명 정도만 1등급을 받는 거죠. 그럼 비교를 단순하게 해보면 작년 같았으면 1을 받을 수 있는 애가 올해 2등급을 받겠네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정원이 줄었나요? 대학은 정원이 줄진 않고 정원은 그대로 있어요. 교직원도 그대로 있고 교수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전국적으로 인원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합격하게 되는 애들의 이 내신 점수가 예년의 합격급보다는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충암고등학교에 3.3등급이 건대, 공대를 붙은 사례가 2021년도에 이미 발생했다는 겁니다. 충암고가 특이해서가 아니고요. 건대가 특이해서가 아니고요. 2021년도가 특이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어요. 숭실고등학교 출신의 작년 고3 중에는 3.8등급이 숭실대학교에 있었어요. 공대. 막 이런 녀석들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치한의대, 의치한약수대학교에 가려면 우리는 보통 1.3등급 정도 안에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2등급 대 초반인데 저희 앞대 못 가나요? 못 가! 이렇게 얘기를 딱 부러지게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의치한약수는 그렇다 치고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 외 10까지 봤을 때 우리가 15개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15개 대학을 우리가 이제 가려 그러면 우리가 자사고가 아니니까 서버권에서 이 정도를 가려면 보통 1.9등급 안에는 들어갔었어야 돼요. 2점대로 떨어지는 순간 중경 외시는 못 갑니다. 이대는 2점대 들어가면 못 가요.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사부작 내려오더니 여기까지 떨어진 거죠. 2.3등급. 그러면 대학의 수준이 떨어졌거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원수가 줄어드는 이 현상 때문에 내신은 상대평가니까 앞자리의 숫자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현상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와, 이주아 지난번에 간담회 가니까 저 여자가 막 2.4등급 안에 들어와서 인서울 간다 꽉 얘기를 했는데 2.8등급은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긋지긋한 것들 이걸 어떻게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원수가 줄어든 것 때문에 작년 2.4는 2.8로 둔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15개 대학에 가면 참 좋겠지만 국민대 어떠세요? 국민대? 우리 딸내미 국민대 보낸다는 생각하시면 막 끔찍하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죠? 국민대인데 숭실대 서울 끝이 아니에요.
국민대나 숭실대 정도는 서울의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좋은 대학이 인서울이니까. 근데 보통은 국민대나 숭실대를 보낼 거면요. 한 3년 전만 해도 내신이 2.3은 됐었어요. 저희 딸이 입시를 치른 게 지금 한 2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영지고등학교에서 2점대 초반이어야 국민대를 붙었거든요. 2.3에는 떨어졌어요. 대부분이. 추억도 잘 안 되고. 근데 이게 작년 6개월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2.6을 넘어서서 3.1까지가 합격된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들이 어떠냐면은 입결을 발표를 안 해요, 지금. 쪽팔리니까. 오해 살까봐. 뭐 인원수가 감소됐네 어쩌네 막 변명하면 구질구질 하잖아요. 그냥 3으로 딱 뜨는 순간 야 대학 수준 약간 다 떨어졌다 이럴까봐 예년처럼 시원하게 입결을 발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내신을 우리가 아이들이 점수 받아오면 너무 조바심을 내시지 말고 이 숫자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 엄마들의 내용이 그렇게 다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때는 좀 특별하니까 39만 명이니까. 자, 그렇다면 내신 숫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으셨다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학년 끝나고 나서 2학년이 될 건데 2학년 될 때는 동명요고에서 선택 과목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조만간 선택 과목을 선택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공문 내려왔죠. 무슨 과목이 있는지. 공문 받았어요? 학교에서 무슨 알림이 받았어? 아직 못 받으셨나요?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입학하자마자 여러분이 선택하고 나발이고 뭐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 공부하고 시험 보고 수업 듣고 하면 되죠. 공통 과목이니까. 이거 싹 다 상대평가죠. 그쵸? 아까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 이거 단위수 높은 거 책임지라고. 한국사도 열심히 빡세게 하라고 지금. 장난 아니라고. 상대평가니까. 자,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그리고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선택 과목 이름이 되게 다양한 것 같지만 딱 2개밖에 없어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일반 선택은 지금 우리 공통 과목이랑 똑같아요. 바로 상대평가로 점수가 매김이 됩니다. 그러니까 빡세게 공부해야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들은 보시면은 문학,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 영원, 투, 윤사, 세계사, 한국지리 이런 과목들이 이제 과목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학교는 이게 진로 선택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 뭐 고를래? 라고 어머님들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볼 거라고요. 좀 있으면 1학기에 보통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딱 물어봤을 때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당황시킬 존재가 아니라 이거는 원래 다 정해져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무슨 과를 갈지 결정을 해야 되겠냐? 아씨 아직 문이과도 결정을 안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창피하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지금은 그러면 안 되고 계열을 다 정해서 문과, 이과에서도 계열을 나눠서 내가 예를 들어 문과면 어문으로 갈 건지 아니면 사회과학대로 갈 건지 교대 쪽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점수 안 되는데 자꾸 교대 간다고 막 우기고 점수 안 되는데 위치안이 간다고 자꾸 그런 얘기 좀 하시지 마. 대학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계속 괴롭게 서로 괴롭게 막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지 않게 일단은 계열을 정하는 거죠. 이과도 순수과학으로 갈 건지 공학으로 갈 거죠. 공학으로 가더라도 공학의 계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관련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약간 두렵잖아요. 관련 있는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과목이 내신 따기 너무 빡세면 어떡해? 너무 불리하면 어떡해? 내신 따기 빡센 거보다 그래도 점수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말이 전혀 틀린 말도 아닌데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원서 6장 쓸 거죠. 교과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교과 전형. 근데 교과 전형으로 6장 쓰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종합으로 써야 돼요. 종합으로 최소 2개나 3개는 쓰고 교과로 3개를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종합 전형에서는 진로 적성하고 맞지 않는 선택 과목을 한 그런 얕은 수, 그런 꼼수, 양아치 짓은 통하지가 않아요. 아다리가 안 맞아요. 얘가 이거를 선택을 왜 했는지 우리 대학에 우리 학과에 올 때 그 당위성이 충분히 거기서 밝혀져야 되는데 내신 따기 유리하네 불리하네 막 이런 것들을 막 따지는 순간 뭐가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약은 것 같지만 어리석게 약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천드릴 수가 전혀 없고 일단은 계열에 맞는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소신 있게. 자, 그리고 나서 보통은 고3 때인데요. 고2 때 진로 선택이 들어가는 학교도 덜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별로 안 그래요. 대성하고 예일만 이 진로가 2학년 때 몇 과목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은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계열별로 이 결이 맞춰져야 되겠죠?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A, B, C, D, E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선생님들이 작정을 하고 상위 33% 정도를 다 A를 줘버려요. 그래서 강남의 숙명여고는 80% 애들은 다 A를 줘갖고 말이 많았다고요. 지금 장난하냐 막 이러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 적당히 해야지. 약간 이런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불법은 아니니까 우리 학교 애들 대학 잘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숙명여고나 회문고가 왜 그렇게 진로 선택 과목에 A를 못 줘서 안 다니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33% 몇 번 평균적으로 주면 되는데, 왜냐하면 종합에서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종합에서는 걔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중에서 특히 상위권 대학은 A등급을 꼭 받아야만 돼요. B등급 받아도 되지는 않아요, 절대. 그리고 A등급 받아도 옆에 평균 점수가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준 편차도 있고 원점수도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걸 보고서 아, 얘가 80%를 다 A를 줬던 이 숙명여고에 그래도 그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구나, 진로 적성이 아주 확실한 느낌이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도 내신을 신경을 쓰죠. 선수들끼리. 완전 이건 본선주의니까. 자, 전반적으로 선택 과목을 지금부터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거 우리 학교에 다 깔려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학교에 깔려있는 선택 과목들의 결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도와드릴 거예요. 이번에 이제 복귀하면 아이들 지금 중간고사 점수를 여러분이 다 써야 돼. 원점수를.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다 써야 돼. 저 기억이 안 나요. 채점을 안 했어요. 그냥 점수를 반드시 채점을 하세요. 꼭. 그래서 기재를 다 외우지 못하면은 그래도 써와야 돼. 그래서 그걸 하고 그러면은 이제 기말고사에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 목표를 써야 돼요. 허무맹랑하게 쓸 게 아니라. 그리고 1등급 컷이 몇 점인지 너희들 다 알걸? 수학은 몇 점이어야지 1등급이고 통사는 몇 점이어야지 1등급 다 알아요. 그걸 쓰고 내 현재 상태를 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무슨 선택 과목을 해야 될지도 다 쓰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그게 니네 학교에 이게 없어. 내지는 이거는 너의 계열하고 맞지도 않아. 지금 장난해. 이제 이러면서 튕겨져서 수정을 해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디를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포맷이 오늘 만들어졌어요. 오늘 주간회의 하는 날이라서 그런 내용들이 좀 만들어졌고 복귀하면 바로 이제 그 작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같이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이고 다른 학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 70% 이상이다. 내 전공 뭐 이런 거 다 떠 있어요. 인터넷에 엄청 많고 몇백 페이지에 이제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각 대학에서 만든 지침사항, 안내, 가이드북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성적 얘기를 좀 드렸고 잠깐 그 전공 적합성하고 관련된 선택 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렇죠? 자, 이제 1학년이고 2학년이 아니니까 제가 그 다음 얘기들을 되게 딥하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머리만 아프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통사, 통과, 수업 듣고 시험도 봤죠?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학교에 갔어요? 이번 주에? 안 갔어요? 다음 주에 가요? 자, 그럼 다음 주에 가면은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주실 거예요. 지금 나온 거 있지? 몇 개 있지? 그치? 그리고 탐구 보고서. 자, 학생들은 조금 따라 읽어주세요. 짜증나도. 탐구 보고서. 시작! 탐구 보고서. 예, 탐구 보고서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쵸? 별 어려운 말도 아닌데.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과목이 100% 있어요. 중간과 기말 사이가 바로 그 시즌이에요. 기말고사는 지금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개강해갖고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거고 탐구 보고서를 필두로 해서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1학기 때 내용을 250자를 써주실 거란 말이에요. 2학기 때 또 250자, 합쳐서 500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 탐구 보고서는 뭘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걸 보시잖아요. 일단 첫 번째, 통사와 통과의 목차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통사도 통과도 교과서 출판사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목차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통사 같은 경우는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공간과 사회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가 뭐가 하나 나오겠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픽을 하나 해갖고 탐구보고서를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물질과 규칙성, 자,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기타 등등을 배웁니다. 그래서 통사 통과에서 탐구 보고서가 딱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내 전공하고 관련되어 있는 첫 단추를 시작하는 거예요. 국영수는 전공하고 관련되어 있는 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는 국영수의 선택은 정말로 찐 국어 능력, 찐 영어 능력, 찐 수학 능력을 물어보는 거지 거기다가 막 전공을 발라가지고 처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바로 통사 통과에서 첫 단추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사 혹시 통과해서 지금 수행평가라든가 뭐가 나온 게 혹시 있니? 수행평가 뭐 지침사항 내놓은 거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없어요? 이제 조만간 있을 거야, 그치? 숙제, 수행평가, 탐구보고서 있을 거야. 발표할 사람이 오고 있을 거고 그때 어떤 내용으로 담을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회 만들기가 있는데 졸려? 졸려? 조금 보시죠. 자, 행복한 사회 만들기라는 통사의 과목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 내용이 교과서에 깔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과는 문과는 상관없습니다. 환경으로 끌어낼 수도 있고 경제 혹은 에너지, 구성물질, 신소재, 지구, 불평등, 생활공간, 법률 과학으로도 사회과학으로도 예를 들어서 인권으로도 정치로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생명공학으로도 풀어낼 수 있고 물리로도 풀어낼 수 있고 지구과학으로도 풀어낼 수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그런데 이제 저거는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할 거고 어디 가면 이 정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신의 한 수가 하나 딱 들어가면 좋잖아요. 너무 또 뭐 1학년인데 막 너무 냄새나게 할 건 아니고 지금이 2021년도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은평구에 있는 동명여고 1학년에 다니는 재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통사와 통과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딩들이 다 같이 공부하고 수행평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당연히 하죠. 대학 가려면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2021년도에 한 이슈랑 연결을 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참 좋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요. 이주아어학원의 네이버 고등부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런 탐구보고서의 자료들 그런 어떤 소재들을 지금 올려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네이버에 이주아어학원 치시면 홈페이지가 있고 홈페이지 안에 연동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들어가셔서 보시면 가입 신청하셔야 되죠. 당연히. 가입 신청하셨는데 학부모가 아니다 그러면 승인이 안 나요. 그래서 동명여고 1학년에 누구누구 어머님 혹은 누구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매일마다 자료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사회적 이슈와 연결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5,000번째 내용은요. 일본 원전 오염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이런 내용을 아까 환경과 오염이랑 같이 연결을 할 수도 있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한가 12가지 궁금증 이런 내용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여기 뭐 선정고 2학년, 선일여고 2학년, 명지고 2학년 이렇게 막 학교 이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여러분의 선배들하고는 대입상담, 이제 생기부 진단 상담을 난단 말이에요. 성적표 갖고 오고 그리고 생기부를 쫙 내면은 진단을 다 해서 너 전공이 이거니까 자동공지 니네 학교 지금 동명여고는 자율활동을 얘네는 참 신기하게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해요. 자율활동을 약간 단일통합의견을 좀 빼는 경향이 있는데 괜찮고 진로활동이 좀 약하니까 너 2학년 때 동아리라든가 진로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물리원의 생특의 탐구보고서 내용을 진하게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환경학과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내용의 주제를 이걸로 잡자라고 아이랑 이제 1시간 반 정도 상담을 하고 그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내가 이주아어학원 카페에 올려놓을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일종의 암호예요. 선유여고 2학년 은평구 독립운동가 후손의 인터뷰 내용. 얘가 이제 그걸 들어가고 잘 긁어가지고 요청하고 이렇게 썼는데 한번 봐주세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도 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들어오냐면은 지금 현재 요즘 페이스로는 이주아어학원 전체 직원보다도 예일여고 2학년 어떤 여학생이 그렇게 들어와요. 1위 직원들보다 더 들어왔대요. 진짜 대박이에요. 엄마도 그만큼 안 들어오는데 걔는 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 써먹어요. 그리고 뭐 얘기하면 다 통해 막. 이상한 애 아니에요.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니까 애들이 포기하지 않게 되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샘플 케이스가 되어서 약간 성적을 안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까 2학기 되니까 성적이 막 점점 떨어지고 표준 편차가 막 늘어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자퇴를 할 수는 없고 학원을 안 다닐 수는 없는데 모르겠다. 좀비처럼 그냥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가고 그런 게 점점 많아지는 거지. 생기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신도 오르지도 않고 하기도 싫고 답도 없고 이 내신으로는 뭐 못 갈 것 같고 약간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시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뭐 이 사건들부터는 이제 생기부 기재사항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 진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동아리가 없어지죠. 자율동아리. 상설동아리는 있는데 자율동아리는 없어져요. 우리 학교는 동아리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동아리가 많지는 않고 독서활동이 없어진다고 얘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독서활동이 생기부에 딱 고스란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목마다 무슨 책을 읽었고 저자도 써야 되고 과목당 2권씩 딱 들어가는 항목이 있는데 이런 항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상도 없어지죠. 자, 그리고 봉사활동도 이제 더 이상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깨가 되게 좀 가볍고 되게 부담이 덜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진짜. 이렇게 뭐가 없어지고 뭐가 축소되고 미기재가 된다고 하니까 그걸 고스란히 믿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학교가 있어요. 황당하죠. 학교는 좀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또 반대로 뭐가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난 이걸 어떻게 이용하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과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실적이 좋아요. 불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탈세가 아니라 절세인 것처럼 법망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를 우격다짐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되게 스마트한 방식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서강은 학교가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뭐 자사고 풀렸지만 어찌됐건 대성고도 있고 또 뭐 예일고도 잘 보내잖아요 지금. 그리고 가깝게는 하나고도 있는데 걔네 다 학종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다 좋은 데를 가는 거면. 그럼 걔네가 이걸 진짜 안 할 것 같으세요? 걔네들 엄마들이 이런 걸 진짜 아주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서 이걸 믿을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없었대 자기야. 아니 자기가 잘 몰라서 다시 알아봐. 없어졌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자율동아리라는 명칭을 안 쓰면 되잖아요. 자율동아리를 진짜 안 할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3학년 1학기나 2학년 2학기 정도에는 하나 정도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공의 적합성에 대한 진한 탐구 보고서가 하나 나와줘야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담임의 종합의견 내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율동아리를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기재가 안 된다고 했을 뿐이지. 근데 여기에 기재를 하면 된다고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엄마들은 만들어요. 특목으로 준비했던 엄마들은 분명히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두 번째, 독서활동인데요. 독서활동 대놓고 무슨 책 저자 이렇게 이제 항목이 나와 있진 않지만 대학이 노는 곳이 아니라 술 먹는 데가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공부할 학교잖아요. 학교인데 독서를 안 본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책 읽으라고 그래도 갑자기 독서 필요 없다고? 말이 안 되죠. 독서활동은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세특에 당연히 녹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통사나 통과에서 어떤 항목을 딱 잡아가지고 주제를 잡았어요. 원전 오염수의 피해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잡아서 탐구보고서나 논문을 하다 보니까 땡땡땡 작가의 무슨 책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자기 지식에 있는 뇌피셜을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명망 있는 신빙성 있는 전문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첫 바가 책이죠. 영상도 있고 뉴스도 있고 논문도 있겠지만 그 책이 당연히 들어가죠. 자, 그리고 수상 경력은 사실은 기존의 생기부에서 수상 경력은 꽤 중요했었어요. 항목도 번호가 4번이었거든요. 근데 1번, 2번, 3번은 출결사, 인적사 이런 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 영향력이 없죠. 그런 것들은. 근데 첫 바가 딱 수상 경력 4번 항목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사실은 첫 페이지에 4번이 딱 물려 있고요. 그 내용만 봐도 얘를 딱 보이는 거예요. 거의 털리죠. 얘는 아주 그냥 생명공학과 올라오고 난리가 났던 애구나. 2학년 때부터 그게 너무나 찐했던 애구나. 얘는 정말로 이 역사학과에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구나. 1학년 때부터 이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학교 행사에 다 그걸 참여를 하고 결국 그걸 수상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상대회에 나갈 필요가 1도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수상을 진행을 해서 무슨 상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안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활동을 했잖아요. 활동을 해서 우수한 어떤 성과를 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토론, 탐구, 리더십에서 그 활동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 경력이라는 항목이 없어진다고 해서 학교에서 실제로 수상 실적 대회가 아예 사라졌어요? 아니죠. 수상 실적은 그대로 대회는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시면 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하고 나니까 지난번 지금 간담회 때 지금 7번째 간담회예요, 오늘이. 근데 이제 이 3회, 4회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러시면서 아유, 탄다고 했는데 참여한다고 했는데 다 생각을 못하는데 그래도 나가라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고민될 것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본인들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성적이나 올려야지 지금 내가 이거 어차피 상도 못 받을 텐데 거기를 계속 올라가는 게 맞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을 못할 수 있고 수상 실적이 있었을 때 그건 되게 데미지였을 거예요. 상을 못 탔으니까. 아, 수상 실적에 한 학기에 하나는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네? 되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비워도 돼. 왜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수상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슨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탐구 보고서라도 있든가 영어 뭐 말하기 되면 영어 스크립트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그 관련 과목의 세특에다 옮겨 적을 수도 있고 진로 활동에 넣을 수도 있고 자율 활동에도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더 좋지 뭐. 그 수상 경력에만 말씀 뿐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 과정을 참여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봉사는 실제로 숫자로 몇 시간 봉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지는 않을 거지만 인성과 배려와 리더십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는 참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필수니까 이거는. 자, 이 내용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 하면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선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꺼번에 여러분한테 무슨 1인 다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즌에 맞춰서 딱 하고 마무리 지고 딱 하고 마무리 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동명은 생기부를 잘 써준다고 들으셨어요? 아니면 못 써준다고 들으셨어요? 좀 못 써준다고 들으셨죠? 근데 제가 본 동명여고는 못 써주고 잘 써주고 이게 분위기가 다 바뀌고 있거든요. 선일여고도 진짜로 좀 그랬었는데 지금 분위기 엄청 바뀌었고 동명여고도 그렇고 충남고도 그렇고 웬만한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약간 선입견 갖고 있는 학교들은요. 저희가 보니까 동명 한 명의 생기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해에 이 아이 것도 보고 저 아이 것도 보고 성적이 높은 애 것도 보고 낮은 애 것도 보는데 성적이 높다고 잘 써주고 낮다고 안 써주고가 아니라 애가 5를 하면 5를 써줘요. 애가 7을 하면 7을 써주고 애가 2를 하면 2를 써주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애가 7을 했는데 그거를 지가 7을 했는지 지가 잘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뭘 내라 그러면 5밖에 안 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써요? 당연히 5를 써주죠. 근데 그거를 약간 둔갑을 해갖고 우리 애는 7을 했는데 학교에서 5밖에 안 써준다는데 되게 철저한 오해세요. 7을 표현하면 학교에서 다 써주세요. 근데 애가 그 어머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방향성을 잃고 바쁘기만 한 거예요. 계획 없이 막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러니까 내기도 했다 안 내기도 했다가 이거는 뭐 좀 그렇지 않나 그러고 제껴버리고 이러니까 1학년 때 약간 어둘러서 막 애매하게 했다가 2학년 때도 방향성 없이 막 이것저것 다 했던 애들 이런 거 좀 색깔이 약간 약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기부도 물론 이제 어지간한 대학에 갈 수는 있지만 최상위를 생각한다면 결이 다 맞춰져서 이렇게 퍼즐이 짝짝짝짝 맞춰줘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어요. 당연히 교육을 잡고 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내용들은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라서 좀 정리를 했고 문과 좀 들어보세요. 문과 이과 나머지 뭐 예체능이야? 예체능이야? 예, 문과 학생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아까 말씀이 문과 학생들 이제 통합 사회나 이런 과목에서 내 전공적 합성의 시야시 여기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통사에서 문자를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수업 들으면서 탐구 보고서 쓰라 그러면 수행평가 쓰라 그러면 정말 약간 똑똑하게 이렇게 딱 수준을 잡아야 돼. 홈페이지랜다. 이주학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서 주제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19 가짜뉴스의 주제 발표에서 얘는 1학년 때 통사를 공부하다가 코로나19 가짜뉴스라는 주제를 갖고 탐구보고서를 썼나봐. 그래서 그걸 알아보면서 뉴스와 다양한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인종차별 문제점을 언론의 중립성과 연관해서 의견을 발표했대.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는 전공을 사회계열,
그러니까 뭐 정치학과나 사회학과나 뭐 이런 데, 미디어학과나 약간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1학년 통합사회에서 이 주제를 잡아서 탐구고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SNS에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방법과 공정한 언론 매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영작 발표를 했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얘가 나 통합사회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 감별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 2학년 때 선택하고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를 하고 싶어 라는 시나리오가 딱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학년 때 그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걸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더 중요하겠죠. 2학년 때는 더 진한 색깔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던 중 2학년 때 이 활동을 통해 사회윤리 양극화와 사회윤리의 양극화 그리고 미디어와 군중 심리에 대한 탐구 방향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우리 학교 소식 SNS를 만들고 조회수를 매주 분석 정리해서 학생의 의견을 학교에 반영을 했다. 이거를 이제 고3 때 사회문제 탐구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서 요 마지막 것을 탐구 보고서를 제대로 말라버린 3학년 1학년 때 쫙 진한 색깔로 한번 딱 마무리를 짓고 3학년 1학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생기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거죠. 사실 몇십 페이지가 이 안에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 과목들의 세특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진로 활동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진로 선생님이 놓쳐서 못 써줬어 그러면 담임 조각 의견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얘가 마지막에 사회계열 대학교에 탕탕탕 합격을 한 사례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길 정해놔야지. 모르겠어요. 그런 약한 소리 하지도 마 진짜. 어디 가서 창피해 죽겠어 진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지금은 본인이 잘 결정하면 돼. 근데 사실 저 이거를 제가 공부를 재밌을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역시 그 말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정해야 될 때가 왔고요. 자 그럼 이과를 한번 기준으로 볼까요? 자 이과 학생은 역시 통합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주제를 잡는 게 좀 전형적일 것 같습니다. 자 통합과학에서 아까 목차들을 보셨는데 역시 수행평가나 탐구보고서 자료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주제 발표의 소재를 잡은 거예요. 스마트시티가 요즘에 핫하니까. 스마트시티는 IoT 기계, 통신, 작동 방법,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함.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로봇을 가장 빠르게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해봤어요. 로봇이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빠르게 물건을 옮기고 비상신호가 왔을 때 빨리 출동을 하는 그 빠른 어떤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물리화학과 활동을 고일 때 선택 과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빠른 동작을 위해 수학적 알고리즘을 탐구해서 수열, 확률, 미적분, 기하의 단계적 연결성을 파악을 합니다. 로봇가 빨리 움직여야 되려면 당연히 미적이 들어가야 돼서 기하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에 기하와 미적이 선택이 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기하는 또 이제 수능 과목에 속해 있기도 하죠. 자, 이렇게 선택 과목의 연이 어떠세요? 아다리가 딱딱딱 맞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얍삽하게 나는 너무 이 물리 같은 거는 난 진짜 내 심장이 너무 빡셀 것 같으니까 나는 갑자기 생물을 할래. 이러면 골 때리는 거지, 갑자기 여기서 지구과학을 하고 싶어서 이러면 이제 연구대 못 가는 거예요. 밑에 대학을 가던가 공무원 갑자기 바꾸든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게 되게 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 재학생 중에 그런 애가 있다니까요. 지금 정교권인데 내신이 엄청 좋아요. 근데 저기서 지금 약간 시나리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물리 쪽에 펑펑 하겠다는 놈이 왜 거기서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어? 왜? 그게 너 내신 따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떡하냐 너 교과로 갈 것도 아니고 교과는 그런 거 안 보죠. 교과는 기계로 가요. 점수만 보니까. 근데 교과로는 좋은 대학에서 안 뽑잖아요. 교과로만은 좋은 대학에서 안 뽑아요. 교과라고 하지만 다 종합이죠. 나중에 그 생기부를 다 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컴퓨터공학과에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정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1학년이니까 통사와 통과에서 주제 발표의 자료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를 하고 2학년 때는 선택 과목들을 뭘로 할지 딱딱딱 정하고 그리고 내신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는 또 정색하고 모의고사 하고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야죠. 한꺼번에 막 들이다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학생들이라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지금 되게 키워드적인 부분만 다루었고 일단 여러분들보다
중간고사 분석합시다, 우리. 중간고사 분석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고사 분석은 이제 내신 대비 복귀하는 순간부터 또 이제 이 내용으로 우리 안현 선생님이 각자 아이들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탐구보고서라는 말을 아까 같이 이후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 얘기하는 걸 듣기만 하면 금방 까먹어요. 자기게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어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보거나 듣지 않아도 내가 내 입으로 내 글로 쓸 수 있으면 그걸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사 통과에서 주제를 잡자. 이 두 가지만 좀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서로에게. 자, 이건 눈을 피할까? 예,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혹시 내신 대비 하시면서 불편하셨거나 아니면 뭐 저기 요청하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 같은 자리에 있을 땐 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제가 입구에 있을 거고 안현 선생님도 같이 계실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때 조금 더 열심히 관리하고 조금 더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